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지난주까지 워싱턴 DC의 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오늘은 갖가지 식물로 봄 기운이 완연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화원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후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는 식물 사업이 호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랜 격리로 기분이 처지고 우울해지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많은 사람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으면서 너도 나도 집에서 빵을 구우며 슈퍼마켓에서 밀가루가 동이 나기도 했고 가정에서 직접 가구를 만들며 목재 가격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쟁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불안할 때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텃밭 가꾸기가 유행했고 텃밭 이름을 승리의 정원이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흙과 식물을 만지며 집중하는 시간에는 걱정을 잊고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이 많이 완화됐지만 정원 사업은 온라인 주문 판매나 배달 서비스도 적극 나서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한 학살, 즉 제노사이드를 시도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아이오와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인의 존재라는 개념조차 없애려 한다며 따라서 이는 제노사이드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달 초 부차 등지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난 후 러시아의 제노사이드 혐의를 줄곧 주장해왔는데요.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군의 전쟁 범죄 의혹을 일체 부인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임란칸 총리가 축출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1일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총재가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영향력이 큰 펀자브주에서 3번이나 주 총리를 역임한 샤리프는 다음 총선이 열리는 내년 8월까지 파키스탄 총리를 맡게 되는데요. 전날 파키스탄 의회는 경제난과 높은 물가 등의 이유로 칸 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권좌에서 밀려난 칸 전 총리는 조기 총선을 촉구하며 지지자들에게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녹색 캠페인 및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69년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원유 유출 사태 이후 시민운동가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듬해 처음으로 지구의 날을 제정했는데요. 현재는 환경단체 얼스데이 ORG가 주관해 연간 10억 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지구에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묘목 심기, 플라스틱 줄이기, 해안가나 공원의 쓰레기 줍기 등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격려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는데요. 또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과 지구온난화 교육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5억 명을 넘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우한 이후 최악의 확산 사태가 상하이에서 나타나 도시 대부분이 3주째 봉쇄 중인데요.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11일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에 비필수 인력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최근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여 필라델피아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하는데요. 반면 뉴질랜드는 2년여 동안 굳게 닫았던 국경을 지난 13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호주인들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10일 1차 투표를 1, 2위로 통과하며 5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된 건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Mais je veux essayer de convaincre les gens de faire avec moi. Et donc peut-être en effet de compléter mon projet, d'aller plus loin, de bâtir et de pouvoir discuter. Donc moi je vais 1차 투표 결과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에 이어
진보 성향의 장르익 멜랑숑이 3위, 극우파의 에릭 제무르가 4위를 차지했는데요. 사르코지, 올랑드 등 전직 대통령들을 배출했던 전통의 정당인 우파 공화당과 좌파 사회당은 이번에도 아주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며 기성 정치의 퇴조를 이어갔습니다. La disparition des libertés, une France fracturée comme jamais, un mépris et un dédain à l'égard des Français qui a été, nous le savons, ressenti comme une véritable souffrance par les Français. 관건은 1차 투표에서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표심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가느냐인데요. 3위를 한 멜랑숑 후보를 비롯해 보수 성향 공화당부터 진보 녹색당 후보들까지 극우파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며 일제히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제무르 후보는 비슷한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의 르펜 지지를 호소했죠. Jamais nous ne perdrons notre confiance dans la démocratie. Donc, vous ne devez pas donner une voix à Madame Le Pen. J'appelle mes électeurs à voter pour Marine Le Pen. 마린 르펜은 유럽 통합과 무슬림 이민자들로 인해 프랑스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 극우 세력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불러 5년 전 대선에서 신생 정당의 30대 주자 마크롱에게 완패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구도가 형성됐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죠. Emmanuel Macron n'est plus le candidat nouveau et qui incarnait une forme de fraîcheur ou de modification du système politique. C'est un sortant. Elle apparaît comme beaucoup plus en relation avec les Français, plus proche d'eux. Elle fait moins peur. Elle a mis un peu sur le côté de Boisseau quand même la question de l'immigration et de la préférence nationale. 르펜 후보는 이번 유세에서 반이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서민 경제와 기득권층의 부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공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은퇴 연령 조정, 연금 개혁, 그리고 엄격한 코로나 백신 정책 등은 프랑스 국민에게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여러 나라 대선에서 여론조사와 차이가 큰 최종 결과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Pourquoi? Parce que c'est le président des ultra-riches. Nous, les ouvriers, on se crève le cul à travailler jour et nuit pour certains, à gagner 1200 balles et à pas pouvoir finir les mois. C'est le cas de tout le monde ici. 단 르펜 후보의 과거 친러시아, 친푸틴 행보가 막판 도마 위에 올라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프랑스를 누가 이끌지는 오는 24일 결정됩니다. What is an entrepreneur? Well, an entrepreneur is basically the extrapolation of an artist into entrepreneurship. And it's my particular point of view that artists are, by their very nature, entrepreneurs. Hi, my name is Thomas Mann, and I'm a professional artist celebrating my 52nd year as a self-employed entrepreneurial artist. And I live and work here in New Orleans, and I love what I do. I would say that the principal inspiration I've had throughout my career that has contributed to the design vocabulary that I am known for, which is called techno-romantic jewelry objects, basically are whole world, primitive culture, current cultures, iconography, history, all of those things combined into the development and the extrapolation of a personal design style. That's always in the background, feeding what I do. His role in the crafts movement is huge.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om is that it takes valueless things and makes them valuable. It's the French word is bricoleur. We say tinkerer. He takes old things, puts them together with things that he's fashioned that are meant to look like they were also old things, and creates something new. And that's, ravishing. In 1993,
I had the opportunity to buy the building that we are in today, which is called the Rose Tattoo. That was the name of the bar that I used to attend here in New Orleans in the 70s. It closed in 82. I bought the building in 93, and I've converted it into basically Pee-wee's Funhouse. Tom's artistic environment that to me is inspiring every time I look around the space and know that this is kind of my world. And it's an important part of how the world knows me because I live in my work. I live in the environment of my work all the time. There's a belief system in our culture that you can't really make a living as an artist. So I'm here to encourage people and to demonstrate and be an example for them that you can be successful, truly successful as an artist.